2020년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, 그중에서도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,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,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끝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. 대한민국 헌법 34조. 이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,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. 국가가 모든 국민의 존엄성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. 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이 제도가 왜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2026년의 핵심 변화와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법까지,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변화가 갖는 더 큰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제도,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? 핵심 목표는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첫째,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주는 것. 그리고 둘째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, 즉 자립을 돕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단순히 돈만 주고 끝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.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려면요,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기준중위소득.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줄을 세워요. 그랬을 때 정확히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, 그게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. 모든 복지 지원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숫자가 얼마냐? 1인 가구는 한 달에 약 256만 원, 그리고 4인 가구는 약 649만 원으로 정해졌어요.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지원은 바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당신은 몇 퍼센트 수준에 해당합니다 라고 결정되는 겁니다. 지원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마치 사다리처럼요.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밟을 수 있는 칸이 달라지는 거죠.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여야 하고, 의료는 40%, 주거는 48%, 교육은 50% 이하,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아주 체계적인 구조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2026년에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, 기존에 좀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.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지원 확대입니다. 혜택을 받는 나이가 24살에서 무려 34살로 확 늘었고요. 소득 공제 방식도 이건 진짜 파격적이에요. 일단 월급에서 60만 원은 무조건 없는 셈 쳐주고 거기다 남은 소득의 30%를 또 빼줍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국가가 청년들한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죠.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괜찮아. 바로 혜택 끊지 않을게. 걱정 말고 자립 준비해.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이거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 기준이 드디어 아주 현실적으로 바뀝니다. 예전에는 정말 낡은 차 한 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거든요. 이제는 10년 이상 된 2000cc 미만 차나 중고차 값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차는 그냥 일반 재산으로 계산해요. 소득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.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고요. 훨씬 숨통이 트이는 변화입니다.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던 부양비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예전에는 나랑 연락도 잘 안 하는 가족이 돈 좀 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아파도 의료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. 이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복지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내 소득이랑 재산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데?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그 계산법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격이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핵심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. 소득 인정액. 말이 조금 어렵죠? 근데 뜯어보면 간단해요. 내가 실제로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빼줄 거 빼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. 이 2가지를 합친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혜택을 받는 거죠.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
내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은 딱 이 세 단계를 거쳐요. 첫째, 집, 예금, 차 같은 내 재산을 일단 다 더해요. 둘째, 거기서 빚이랑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줍니다. 이건 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은 금액의 종류별로 다른 비율을 곱해서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기본 재산액,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. 이 정도 재산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없는 셈 쳐줄게, 이런 개념이거든요. 예를 들어 2026년에 서울에 산다면 무려 9,900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해서 빼줍니다. 재산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. 굉장히 큰 금액이죠?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모든 재산의 가치를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6.26%라는 꽤 높은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. 반면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어때요? 고작 1.04%만 적용됩니다. 주거 안정은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제도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. 자,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어떤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흐름을 보면요, 제도의 철학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. 과거에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빡빡한 규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했다면요, 2026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? 낡은 차를 가진 가족, 열심히 일하는 청년, 이런 실제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죠. 더 유연하고 더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? 첫째, 이 모든 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라는 점. 둘째,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기준 중위 소득이다. 셋째, 2026년에는 특히 청년과 자동차 규정이 아주 현실적으로 바뀐다. 넷째, 내 자격은 단순히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. 이겁니다. 결국 이 모든 건 뭐다?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에 맞춰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. 2026년의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더 현실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사회는 계속 변하고 경제 상황도 달라질 텐데,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향해야 할 그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?